네, 정상 수치에 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치다. 네. 계속해서 궁금증들 보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이미 골다공증을 겪고 계신다면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 아직 골다공증이 안 왔다면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처방전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골 감소증일 때부터 관심을 둬라. 골 감소증이면 아직 골다공증은 아닌데 그때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교수님? 네, 이제 우리 골밀도를 찍어서 이제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를 T점수 마이너스 2.5 이하인데요. 그 이전을 우리가 골 감소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뼈의 강도는 뼈의 양과 뼈의 질적인 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골밀도는 뼈의 어떤 양적인 면만을 이제 대변해주기 때문에 골 강도를 다 대변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한 연구에 의하면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골 감소증에서 상당수가 골절이 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골 감소증일 때도 골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네. 그때부터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아니더라도 그 전 단계, 골 감소증일 때부터 뼈 건강 미리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챙기는 게 좋은가? 네. 그 방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운동을 하는데 체중을 싣는 운동을 하라라고 하네요. 하 교수님. 맞습니다. 우리가 뼈에 자극을 주는 것이 체중 부하 운동이 되겠습니다. 서 가지고 있는 자세만 해도 우리가 뼈에 자극이 되지만 뛰거나 달리거나 하면 뼈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가해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뼈가 튼튼해지느냐. 우리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이 특이하게 하중을 받으면 이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조골세포가 골밀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골세포가 뼈를 만들게 되고 체중 부하 운동을 하면 뼈만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유연성, 근력 이런 것들이 다 튼튼해지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면 체중 부하 운동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를 30분 이상 해주는 게 좋겠고요. 자주 해야 되네요. 근력 강화 운동은 많이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는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실는 운동, 체중 부하 운동,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궁금하시죠?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는 체중 부하 운동 어떤 건지 박대현 트레이너님 모시고 배워볼게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자, 뼈 건강을 위해서 이쪽으로 오시죠. 체중을 실어 보겠습니다. 체중 부하 운동을 해볼 텐데요. 체중 부하 운동 첫 번째는 무릎 한쪽 쓰시고요. 서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세 방향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옆에 처음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대각선 스케이트 방향. 타듯이. 그렇죠. 쇼트트랙 선수들처럼 다시 네. 올라오시고 뒤로 올라가시고 다시 올라오시는데 이걸 이제 처음에는 이게 5대5, 뭐 6대4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요중에 완전히 체중을 싣고 이쪽 다리에는 체중이 하나도 없이 공중에서 왔다가 공중에서요? 오고 그렇죠. 허벅지에 다시, 힘이 되게 그렇죠. 많이 가는데요. 굉장히 앞쪽 허벅지, 뒤쪽 허벅지 많이 가실 네, 거예요. 네, 무릎에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신다거나 내려갔을 때 무릎이 흔들리게 되면 무릎 관절 자체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네. 그대로 정렬을 유지해 주는 상태에서 옆으로 한번 그리고 대각선 뒤로 한번 그렇죠. 다시 오고 뒤로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한 번 하게 되면 3회가 되기 때문에 5번에서 10번 정도 양쪽 번갈아 가면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체중 부하 운동은 우리 런지 자세를 좀 응용한 건데 앞으로 다리를 쭉 뻗어서 유지시킨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서 균형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좀 흔들린다. 그렇죠. 배에도 힘이 들어가요.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않네요. 잡아주시면 되고요. 반대발도 마찬가지로 쭉 뻗어서 한번 내밀고. 그대로 잡고 균형 유지. 올려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양쪽 번갈아 가면서 15회, 20회 하시게 되면 엉덩이, 허벅지로 신체 조절 능력까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체중 부하 운동을 적절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잘 배웠습니다. 그냥 허벅지가 여기까지 단단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뒤에서 따라해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쉽지 특히나 이렇게 않아. 비틀비틀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낙상 좀 예방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는 거 옆에 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골다공증 하는데 이 운동도 중요하지만 골다공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자세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가 예. 안 좋은가요? 골다공증 환자가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골절이 조장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척추 압박 골절이 잘 생기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척추를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거나 그다음에 비틀리는 자세, 복부가 비틀리는 자세. 저런 자세들이요? 저 세 가지 자세는 하면 오히려 척추 압박 골절이 조장되기 때문에 저런 자세는 꼭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셨던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가 길에 떨어져 있어도 허리 굽혀서 짚는 거 하면 허리에 무리 간다고. 그만큼 구부리는 동작은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운동으로 이렇게 좋은 자극을 줬다면 이제 뼈의 재료가 되는 거를 먹어서 뼈를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뼈 재료 칼슘은 물론 뼈 접착제, 비타민 D도 함께 챙겨라. 예, 재료와 접착제를. 정 교수님. 네. 칼슘은 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비타민 D를 조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는 걸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고 또 흡수된 칼슘이 뼈에 가서 뼈를 단단하게 하는데도 비타민 D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를 우리가 얻게 되는 방법은 식이 섭취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는 햇빛을 통해서 피부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날 좋을 때 햇빛을 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칼슘 많은 음식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이 멸치랑 우유가 떠오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칼슘을 우리가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제품을 섭취하는 건데요. 네. 그것은 칼슘의 함량이 많고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제품 중에 우유, 치즈, 뭐 요플레 같은 것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식품군으로는 이제 멸치나 뱅어퍼 같이 뼈째 먹을 수 있는 생선인데 다만 그 단점이 있다면 염분 섭취가 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 두부 같은 것도 칼슘이 많고 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좋은 식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K도 뼈를 단단하게 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고요. K. 또 예. 네, 마그네슘도 뼈를 단단하게 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네.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녹색 채소라든지 과일, 또 견과류, 또 콩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그네슘에 포함되어 있는 견과류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뼈 재료 그리고 뼈 접착제가 되는 식품들을 배워봤는데 반대로 뼈 도둑, 뼈 건강을 저해하는 식품 종류도 있다고 들었어요, 정 교수님. 네, 칼슘의 입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저해하거나 칼슘이 체내에서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식품은 이제 피하는 게 좋겠죠.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음주, 또 과도하게 커피를 많이 드신다든지, 아이고. 과도하게 염분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음식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또 섬유질에도 녹색 채소 같은 데에도 사실은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를 또 저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너무 편식하는 습관, 또 녹색 채소만 드시는 것도 조금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단백질 섭취는 근육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좀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도하게 치우친 식단은 그게 뭐 채소가 됐건 고기가 됐건 뼈 건강에 좋지 않다. 균형 잡힌 식단과 유제품, 또 비타민 K, 마그네슘 골고루 드셔야 될 것 같고요. 10시 32분입니다. 여러분 티벗으로 주신 궁금증들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쑥부쟁이님께서 23분에 주셨는데요. 딸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만성 신장병으로 스테로이드를 3, 4년 썼는데 갱년기 이후에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걱정이 많이 되실 그러게요.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 어떨까요? 네, 어린 학생이 어쨌든 뼈가 튼튼하게 성장해야 될 시기에 만성 신장병이라는 것 자체도 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뼈에 대한 뼈 건강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병을 잘 관리하시면서 꾸준히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루시 이님께서 23분에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어머님이요, 골다공증이 심하셔도 신부전약을 드셔서 골다공증 약은 안 드십니다. 효과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약을 못 드시는 상태라면 어떤 방법으로 좀 대체가 가능할지 하 교수님 도움 말씀 좀 예,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우리가 네. 신부전증이 있으면 우리가 그 골다공 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그 가이드라인인데 요 최근에 신부전증을 약간 구분을 합니다. 아예 투석을 하거나 네. 네. 말기 상태 신부전증 환자분들은 사실은 쓸만한 약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말기 이전 단계까지는 요즘 개발된 약제들이 골다공증 약제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에 좀 전문적이고 그런 포괄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약을 쓰는가는 전문가가 좀 상담을 해봐야 되겠지만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신부전증이 초기에서 중기까지는 쓸 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희망